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휴men기가 이제 들어오겠는데요. 이때 이제 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게 이렇게 선 것은 이제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측지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측지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2차 성장이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났어요. 2차 성장. 어, 그리고 요게 결과지에 이렇게 유인해줬거나 추를 달아준 것은 2차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다 2차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정을 하자면은 우선 이것은 이제 3년차입니다. 3년차. 3년차 이상 뭐 이렇게 성목인 경우에는 우선 뭐 소금 전정, 그 중에서 햇볕과 바람이 통풍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끔 너무 지나치게 우거졌다 하면은 소금 전정을 해서 끊어내고 거기에 작은 측지를 뭐 더 받든지 아니면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제거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선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 이 주간지와 이 측지들을 이 배일 상태를 이래 보시고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측지들이 이제 난 경우가 있어요. 이 위에 측지와 아래 측지와 같은 방향으로 너무 좁게 이렇게 났을 때, 이럴 때는 그 중에 둘 중에 보통 이제 같은 방향으로 성목일 때는 한 80cm 정도 이렇게 해 간격이 띄워져야만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목이 아닐 때는 뭐 일단 뭐 한 40에서 한 5, 60cm 이렇게 좀 이렇게 키우다가 나중에 이런 측지를 제거할 시에 그런 고루 분포를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측지들을 소금 그야말로 이렇게 우거진 데는 소금 전정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들은 또한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햇볕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분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측지와 이제 결과지를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고 수세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수세.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성장 부분이 올해도 이제 많은데 2차 성장한 것이 한 50cm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컸다든가 나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우로 이렇게 솟아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수세가 강한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 여기만 이렇게 나가 있고 수세가 세지는 뭐 수세가 강한 것은 아니죠. 수세가 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측지를 이제 좀 이제 섞어주고 그 다음에 측지를 이제 단축 전정을 이제 해줘야 되겠다. 단축 전정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2차 성장한 부분 안쪽, 그러니까 2차 성장했는 것을 그냥 놔두면은 거기에 나지가 발생돼요. 결국은 이제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지금 숨어 있는 눈도 제대로 이제 완벽하게 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건 놔두면 특징은 계속 크겠지만은 여기에 나지가 발생돼 갖고 꽃눈도 나오려면 이제 한참 걸려요. 한 2년 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게 단축할 때 눈 2개 정도 놔두고 전부 다 끊어줘야 됩니다. 예, 측지 부분을 이제 이렇게 측지를 2차 성장한 부분 안쪽 그런 경우가 있고 또 2차 성장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경쟁이 가지가 이제 길게 나갔을 때
길이가 났을 때 이제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단축을 어디에 끊어야 되느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20cm 이렇게 끊었다가 또 뭐 또 이제 적심하는데 적심하고 이래가지고 경쟁 한 뭐 60cm 이렇게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너무 강정적으로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끊어준 양만큼의 1.5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이렇게 끊었다가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요거의 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산발이들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차 성장 부분 눈 두 개 놔두고 눈 밑으로 있는 것을 놔두고 끊어서 절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이 2차 성장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가늘고 약합니다. 그럴 때는 그 제일 약한 이 부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어차피 약한 데는 약한 것은 이 약한 부분은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끊어주고, 또 그 외에는 즉시가 연참 변환부라고 있어요. 연참 변환부. 보면 이렇게 쪼쪼쪼쪼 이렇게 결이라고 합니까? 그 숲이 나무 잎이 되게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 거기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거기에 변환부라 그러죠. 변환부. 연참 변환부도 있고, 해가 지나면서 여기서 새로 나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끊어줬는데 이래 있다가 나중에 여기 나서 또 변환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은 그런 연참 변환부 이런 데를 보고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측지를 계속 이제 안 끊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20cm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는 것 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하는데, 저는 사과를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뭐 처음에 키울 때는 이렇게 적심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 30cm, 40cm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쑥 들어와서 끊으면은 또 반발이 심하니까 이 나무를 수세를 보고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왔다. 여기 적심해고 와서 또 적심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게 쭉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 이게 눈 밑에 제일 가는 부위에, 요 부위에 여기 이렇게 살짝 쳐줘요. 그러니까 1년에 요 측지는 1년에 2번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심을 한번 해줘. 적심하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 돼가지고 요게 끝부분 이렇게 살짝 터주는 거. 그야말로 아까 말한 2차 성장한 부분이라든가, 또 아주 끝부분이 너무 약하게 이렇게 컸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측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저가 이제 이렇게 흰 수성 페인트를 칠했어요. 월동. 흰 걸 칠한 것은 뭐냐 하면은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흰 페인트를 칠하면서 여기에 이제 약재, 그러니까 살충제를 탔어요. 좀 탔어요. 어떤 살충제를 쳤냐면은 좀이 발생되는 살충제죠. 좀약하고, 그 다음에 요 벌레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유리나방이라고. 요게 기근 부분에 이렇게 벌레가 들어 있거든요. 기근 부분에 뿌리가 막 나올라 하다가 이렇게 뿌리가 멈춘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유리나방이 있어요. 유리나방. 나무를 파먹죠. 파먹고 보면은 저기 똥이 보여요. 요게 똥이 보여요. 그럴 때는 이제 손으로 이제 파헤쳐 가지고 벌레가 안에 있는 걸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저 유튜브를 보면 이제 그 벌레들을 사진 찍어서 한 게 있습니다. 월동 준비 이래 갖고 사과와 고양이입니다. 그 계정은 그래 보시면 이제 돼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목 부위,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이렇게
전목 붙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짜갈라져요. 거기에 짜갈라지면은 저기 동해가 이제 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오더라도 이게 봄에 그렇게 되면은 뭐 여름 동안에 이렇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이 짜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그 갈변이 돼요. 갈변 색깔이 이제 여기 변하는 거죠. 그럼 변해 가지고 거기에 트면서 변하면서 무슨 병이 오는 거죠. 그 병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칼로 끌어내고 톱신 페이스트를 가지고 발라줘 주면은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 구리 정도 근데 이쪽에 한 반 이상을 이렇게 칼로 끌어내게 되면 남은 죽을 확률이 있고, 뭐 3분의 한 1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끌어내는 거는 이제 반 정도 끌어내도 이제 살더라고요. 톱신 페이스트 발라서, 톱신 페이스트를 바를 때,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바르면은 안 되고, 이, 이 숲이, 그러니까 이 나무 껍데기하고 안에 목질부하고 그 틈새 있잖아요, 틈새. 그걸로 이제 이 수분이 나와요. 수분이 나와서 여기 이제 병이 만들어지죠. 영양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상처 부위잖아요, 상처 부위. 이 피가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혈. 요 부분은 이제 잘 어,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끊었던 부위가 이제 시커매졌어요. 이렇게 절단 부위가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런 데는 이제 제가 지금 수정 페인트는 이제 그냥 발라서서 그 발라줘도 괜찮더라고. 이렇게 이 절단 부위가 이제 검은 색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또 병으로 이제 근원염병이라든가 무슨 다른 병으로 이제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부위는 이렇게 토신 페이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수성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발라주시면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요 밑에 수성 페인트 이제 발란 부분이 여기 한 60cm에서 이제 80cm 정도, 이뭐 6cm 밑으로 있는 그 습기들은 이렇게 다 끊어줘야 되겠죠. 다 끊어주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성목이 돼 갈 때는 80cm나 뭐 거의 한 1m 정도 그래야지 이제 떠야만이 뭐 햇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또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지상부 쪽에는 이제 뭐 이제 다 나무를 다 키웠어요.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갈 텐데, 이 지상부 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더 이상 키우지 않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것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 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여기 수고를 이렇게 휘어줘 가지고 이렇게 휘어 가지고 더 이상 못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지가 오르게 나겠죠. 도장지 나올 때 이 도장지 제일 작은 거 놔두고 나머지 끊어서 이렇게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끝부분에 뭐 사과를 이제 달을 가지고 더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계속 올라가게 놔두고 이 밑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가지들을 그러니까 훑어줘 가서 더 이상 이렇게 나지 못하게 요것만 이렇게 올라가게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주간지를 작은 측지와 주간지와 계속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일들이 많이 달게 되면은 저기 이 수세가 그렇게 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오늘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뭐 소금 정정, 측지를 이제 솎아내는 거, 그 다음에 단축 전정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강정정과 이제 약정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축지가 이래 있다면은 여기 요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요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저기 눈이 있는데, 강정정이라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끊어 주는 게 강정정입니다. 이 나무가 강할 때는 약정정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많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이 끝부분 여기만 이렇게 탁탁 해줘야 돼. 여기 끊어주면 여기 또 이렇게 많이 나죠. 여기 이렇게 많이 나면은 이 중간 부위가
굉장히 굵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래 있는데 여기를 끊어졌을 때 이렇게 많이 나면은 이런 물길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굵어진다는 얘기죠. 굵어. 그래서 이제 굵어진다. 그러니까 강정정과 약정정은 나무의 수세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굵은데 이렇게 끊었다고 이 강정정의 반발이 그래 심한 것은 아니죠. 굵은 거 끊었다 해서 여기 뭐 큰 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신속하게 나오는 것은 어, 어, 이연차를 끊었을 때 여기 이제 막 자르는 거죠. 이연제. 그때 끊으면 가장 많이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예. 그래서 여기 끊은 때보담도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여기 1년생, 2년생 여기 이거는 3년생이 되겠죠. 이게. 근데 여기에 끊었을 때 제일 반발이 좀 빠른 속도로 변화가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에 보면 측지들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중심부, 그러니까 주간지 부위에 여기는 이제 바람이 다녀야 되겠죠. 바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닥은 여기 과일을 달지 않습니다. 달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띄워놔서 한 15cm, 20cm 뭐 이렇게 띄워져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고가 있는데 이 측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꽃눈이 있잖아요. 꽃눈과 잎눈이 있어요. 꽃눈과 잎눈이 있는데 이 잎눈은 좀 뾰족하죠. 생김새가 뾰족하고, 이 꽃눈은 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통통합니다. 예, 봐서 이 통통한 것은 이제 꽃눈인데, 그럼 이제 전정할 때 이 눈을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걸 그렇게 보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눈을 보면서 이제 전정을 해야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축지고 이 결과지가 이제 이렇게 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결과지들이 뭐 여기 과일 꽃눈이 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 엄청난 뭐 30cm 정도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가장 과일이 달린 그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인데 단가지라고 그래요. 단가지. 장가지가 아니고 단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가지라면 이제 손가락 길이만큼 그 정도가 이제 단가지입니다. 그렇게 달렸을 때는 이제 고르는 것을 이제 남기고, 이 간격은 과일과 과일은 한 20cm 이렇게 놔두고 정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놔두고, 이게 너무 길다는가, 결과지가 너무 먼데 이렇게 사가 달다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바싹 끊어주면 되겠죠. 이게. 그러나 결과지들은 너무 너무 바싹 끊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결과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눈을 2개 놔두고 끊어줍니다. 예, 눈을 2개 놔두고 2개 놔두고 이제 끊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눈이 나겠죠. 이게 눈이 나면 다시 과일 달게끔. 그래 오래 다는 걸 오래 다르고, 내내 달기 위해서는 여기 끊어줘서 여기 눈이 나오게 눈 2개 놔두고 끊어주고, 이 등 위에는 끊어 사람들이 다 끊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등 위하고 옆으로 이렇게 나온 들을 지그재그로 나와서 이렇게 꽃눈이 있는 것을 살리고, 이 지나치게 안쪽에 20cm 안쪽에 있는 것은 또 제거하고, 또 이게 지나치게 장가지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역시 이런 것이 뭐 달림 없을 때는, 다른 과일이 없을 때는 이거라도 다뤄야 되겠죠. 만약에 다른 과일이 있으면은 요거는 제거해주고, 여기서 이제 내내, 그러니까 올해 나무 끊어주면 올해 나무가 여기서 나서 또 꽃눈이 내내 이제 마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 위에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등 위에도 바싹 이게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여기 필요 없다 하면 여기 바싹 요 나무 측지에 바싹 붙여서 끊어주면은 여기 안 날 수잖아요. 안 납니다. 안 나면은 안 나도 나을 필요가 없으면 되는데,
이쯤 뭐 이렇게 있고 이쪽은 너무 공간이 저기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증이면 여기 뭐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하나씩은 여기 눈을 남기고 끊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때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제 염지한다 그러죠. 밑으로 떨궈 놓으면은 여기 이제 니콘의 법칙이 된다. 그래서 떨궈 놓으면 여기 이제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눈이. 그래서 눈이 만들어지면 이제 과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측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길이도 작고 측지가 이렇게 여기 이렇고 요는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됐다 하면 요것을 이제 좀 커야 되겠죠. 여기 크고 이렇게 요게 이제 작고 근데 요렇게 이제 세장방충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나무 굴뚝이가 이게 위가 더 굵으면 안 되죠. 굵으면 안 되고 여기는 더 가늘어도 안 되고 갑자기 여기 좀 굵고 여기 좀 굵고 이렇게 해 올라가야 되고 이 주간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 위에 올라가면서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수평 이하로 이제 이렇게 유인을 시켜주는 이 크립을 갖고 하시든지 유인을 더 시켜줘야 되고 이 중간 부분은 이제 수평 유인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 이하를 컸을 때는 수평 이하를 이렇게 해주지만은 여기 이제 작은 경우가 있어요. 과일 달아 먹자 보니까 그럴 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세워줘서 여기 조금 나무를 좀 굵게 좀 이렇게 측지가 좀 굵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제 말씀드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큰데 지금 3년 차인데, 다른 분들은 3년 차에 그냥 뭐 측지고 뭐 싹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강사님들은 이제 뭐 개체 그로 해서, 걸음을 주라 뭐 이러는데, 이쪽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뭐 걸음을 매년 줘가지고 3년 4년차까지는 수고를 완전히 올립니다. 올리고 수고 나무가 이제 강해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인 이 측지들은 이제 다 유인을 하죠. 어릴 때 나올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대공에는 다 키워요.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과일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열리죠. 과일이 이제 많이 열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3년 차지만 좀 따서 이제 팔아먹었는데 약값밖에 안 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제가 하고 또 세밀한 것은 나무에 따라서 그냥 또 그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정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끊는 거 어떤 때 이제 끊어준다. 그리고 햇볕과 이제 통풍 관계를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된다. 햇빛이 잘 들어오거나 바람이 잘 들어온다 하면 이제 그 약 칠 때도 그 약이 잘 들어가겠죠. 약이 이제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가게끔. 그렇다 보면은 약이 잘 들어가고 햇빛이 잘 되려 보면 동서남쪽 남쪽 방면에는 지나치게 가지들이 또 많으면은 이 뒤쪽에는 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사실적으로 뒤쪽 북쪽 방향보다 가지를 길이가 좀 짧게 하면서 고루 분포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루 분포. 그래 고루 분포 해가지고 햇볕이 이제 뒤쪽 북쪽 방향으로 이제 잘 골고루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사과를 아주 고품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유튜브를 할 때 이렇게 말 자체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보십니다. 여기 뭐 전정 적심 그런 얘기 있고 단축이라는 게 있고 연차 변환부 그다음에 2차 성장형 부분 또 꽃눈의 잎눈과 꽃눈 관계 또 꽃눈 그 거리 관계 그러니까 정화를 남겨놔도 정화 이렇게 남겨놔두고 한 20cm 정도 한 뼘 정도 이렇게 남겨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과일이 좀 크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 생각인데 나무를 이렇게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만이 나무들이 이 안에 이제 영양분이 움직이잖아요. 수분도 움직이고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끊어줘 가지고 가든 이제 자극도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수세가 이제 그걸로 이제
수분이 이제 뭐확 갈라 하다가 막 치면 또 다른 데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 피가 이렇게 잘 통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혼자 생각인데요. 이런 것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4월 달 돼서 붕소가 이제 사람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붕소하는 거 그런 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을 좀 해주시면은 전또 제가 사과와 고향입니다. 계정이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해가지고 1월달하고 2월달은 뭐 하루 이틀 한 번씩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전장이. 그리고 전쟁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요새 화상병이 사실 겁나잖아요. 지금 저희는 화상병이 안 왔는데 이 화상병이 이렇게 벌레에 의해서도 하지만은 이 전쟁하시는 분들이 물론 소독을 다 하고 다니지만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전쟁에서 또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는 지역의 그 전쟁사들이 이제 하는 거, 또 이 지역의 전쟁사들은 멀리 또 갔다 오면 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가위만 이렇게 소독 안 돼서 소독했습니까? 손에도 되고 옷에도 묻고 신발에도 묻어 있었고 어딘가는 그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저희는 강원도 정선인데 천정 지역이라 그러는 안녕히 계십시오.